강의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녁들을 맛있게 드셨죠? 예. 자, 우선 얼굴을 익히는 면에서 한번 출석부를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엔들68님, 향수님, 여명투님, 보송이님, 지은이 언니님, 영진피님, 새날의 빛님, 엘자님, 월아님, 침착한 수님, 파이터님, 스보폰님, 사군자 97님, 공중누강님,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자, 몇 분은 제가 낯에 익은 아이디도 있으시네요. 자, 어쨌건 흑백기후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할 문제는 우리가 보통 바둑의 수단 즉 행마를 있어서 행마를 또 어떤 수단에 공격적인 수단이 있는가 하면 또 수비적인 수단도 있죠. 사실은 공격보다 수비가 더 충실해야 합니다. 바둑의 승률이 높아지려면 수비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수비에는 행마의 기본이 뭐라 그랬죠? 행마에 제 방에 많이 들어오셨던 분은 행마에 대한 거는, 자, 행마를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마의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모르시나요? 우리 행마에 대해서. 행마가 공격과 방어인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는 연결과 끊음이죠. 연결과 끊음. 연결은 수비죠. 수비. 끊음은 뭐예요? 공격이고요. 그런데 더 잘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연결입니다. 그 다음에 차후가 끊음이에요. 그런데 대개 초중급자들은 마음이 급해서 상대 돌을 끊는 것만 생각을 하지 나의 돌을 연결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이 왜 죽을까요? 돌이 많이 잡히죠? 그건 눈이 없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눈이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돌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돌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연결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주시면서 내 바둑이 과연 연결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거의가 연결을 잘 안 하시죠? 응? 자기 돌은 안 끊어지는 줄 아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끊어지면은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렇죠? 우리 다나짱님 어서 오셔요. 그쵸? 자, 돌이 끊어지는 것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돌을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우선 사례를 이렇게 놓고 봤습니다. 네 가지 사례를 우선 놓고 봅니다. 뭐 다 판에다 다 놓을 수가 없어서 일단 자, 수비적인 것이 어떻게 된다. 지금 우선 좌상기부터 봅니다. 좌상기를 제가 공개 방송할 때 얘기했죠. 좌상기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다시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는 좌상기는 봄, 우상기는 여름, 우하기는 가을, 좌하기는 겨울. 이렇게 해서 위치를 제가 구분을 할 때 위치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셔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봄 문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100이 두 점이 머리가 나가서 자, 이쪽 가로 차단하는 수와 나로 끊는 수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자, 백돌 두 점으로 딱 이렇게 머리가 나갔죠. 자, 그러니까 100이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차단하는 것과 이쪽으로 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쪽으로 흙이 이렇게 넘어간다면 자, 여기를 연결하면 이렇게 여전히 차단이 되겠죠. 여기를 여전히 차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쪽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쪽이 차단이 되니까 자, 방법이 없죠. 자, 이것을 연결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단은 사실 초중급자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기를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이 정도 기본기를 갖추려면은 적어도 되게 타이젠 한 7단 이상 돼야 사실은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7단 이상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해 나가느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봤죠? 자, 이렇게 이렇게 날일자로 나갑니다. 그러면 100이 여전히 차단하려고 이렇게 모붙임을 하게 돼요. 자, 이 연결하는 것은 이렇게 역시 차단이 되는 건 매한가지죠. 그렇다고 치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받는 것도 역시 여기를 중앙도를 연결하면 역시 차단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수를 동시에 양쪽을 다 맛보는 수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찝는 수예요. 자, 찝는 수. 자, 찝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찝힐까요? 우리 쉬어가리라님 한번. 제 방에 더러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쉬어가리라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찝는 경우는 상대 모양이 어떨 때 찝게 되나요? 응? 상대 모양이 어떨 때 찝게 돼요? 마늘모 우리 여명투님이 역시 제 방에 많이 들어온 마늘모일 때의 약점이 찝히는 겁니다. 이렇게 찝히면 자, 차단을 할래도 먼저 이렇게 단수가 되겠죠. 이렇게 단수가 되고 바로 이렇게 슬그머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단을 오히려 상대를 차단하려다가 안 되겠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단하려고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연결이 될까요? 예. 역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여기를 끊어도 이렇게 해서 잡으면 좌우가 중앙돌까지 모든 것이 해결이 됐죠. 자, 이런 이제 수단이 있습니다. 이런 수단을 우리가 수비하는데 배워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즉 연결을 하되 어떤 식으로 연결해 가느냐. 예. 이런 기술을 터득을 하게 되면 어려운 우리가 쉬운 연결이야 뭐 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아무리 초급자라도. 그러나 바둑은 꼭 쉬운 연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연결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것을 여기서 하나 예를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봄 문제, 여름 문제, 즉 우상귀 쪽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흙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 이 말이죠. 백에게 당장 이거 잡히는 거가 있고요. 또 이쪽으로 나와서 끊기는 것이 동시에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좌하귀에 좌상 문제에서 맞다닥 드렸던 것과 같아요. 이것도 연결을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연결. 자, 이렇게 하면 끊어지죠. 이 돌이. 그렇다고 이 돌을 이렇게 연결하면 흙이 이쪽 돌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잡혀서 이거야말로 더 크게 몽땅 죽어버리겠죠. 어? 자, 이럴 때는 어떤 수단이 남아있느냐. 자, 지금 우리가 이럴 때는 바로 여기를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한간, 이거는 무슨 행마예요? 행마 중에서 한간 뛰는 행마법입니다. 한간을 띄어요. 자, 여기에 붙인 이유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왜 여기다 미리 한간 앞서가서 붙일까요? 보통 우리 행마는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것인데 왜 이쪽으로 이렇게 먼저 띄었을까? 왜 이렇게 먼저 뛰게 될까요? 보통 우리 행마는 그냥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면 백은 네수, 흙은 세수 돼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끊어서 돌을 잡게 된다 이 말이죠. 그쵸? 이렇게 돌을 잡게 돼요. 자, 그러면 흙이 곤란하겠죠. 자,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점은 이렇게 뛰는 거다. 그러면 이거 뛰는 거는 왜 이렇게 뛸까 하는 거를 넘어가려고 물론 하는 거죠. 근데 넘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차단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히고, 응? 이렇게 잡히게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응? 이렇게 잡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수단이 있을까? 자, 어렵죠? 자, 이 수는 어떤 뜻이냐면, 자, 지금 현재 백이 이렇게 나와서, 백이 이렇게 나와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백이 여기 보세요. 하나, 두 수고 흙이 백은 몇 수죠? 하나, 둘, 세 수다 이 말이야. 자, 수가 세 수니까 흙보다 한 수가 빠르죠. 자, 그래서
수를 메우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수를 메우기. 즉 여기를 두면 나와서 끊는 수가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백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흙이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중앙 쪽으로 뚫고 나와서 흙 이렇게 연결해 가자는 거거든. 근데 뒷수를 하나 세워놓으니까 끊으면 먼저 잡히겠죠. 바로 그런 뜻에서 여기를 두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100은 당연히 자 차단하고 해도 수가 늘까요? 자, 안 늘죠? 자, 그러면 흙이 이렇게 꽉 이어버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흙이 꽉 이어버리게 돼요. 그럼 이렇게 연결을 나아가도 하죠? 따도 이것은 수상전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수상전이 안 되겠죠? 수상전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두어도 한 수 차이가 나죠? 한 수 차이가. 자, 이렇게 잡히게 돼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 그거 수상전이야 뭐 이렇게 뒷수를 메어가 보면은 아는 거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미리 한간을 띄어서 행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마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행마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많이 쓰는 행마. 자, 최초의 돌이 하나 있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행마하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개 4-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4-5가지. 4-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그냥 이어가는 연결, 그 다음에 마늘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간띠이 있고, 그 다음에 두간띠이 있고,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제일 많이 씁니다. 이 행마는 무슨 행마? 조금 전에 여기에 뒀던 거, 이건 날일자 행마. 요거는 무슨 행마? 마늘모 행마. 이거는 무슨 행마? 한간 뛰는 행마. 그죠? 거기서 팽팽팽팽팽 도는 거예요. 4-5가지의 가장 중요한 행마법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행마법을 적용하느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행마법을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돌의 구성상 어떨 때는 그냥 바로 이어지는 행마, 즉 쌍립행마. 그 다음에 쌍립행마 다음에 또 거북이 걸음으로 가는 마늘모 행마, 그러니까 개걸음이라고 하죠, 개걸음. 그 다음에 발빠르게 가는 한간 행마나 날일자 행마. 이런 거는 토끼띠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어가는 행마나 마늘모 행마가 거북이 걸음이라면, 그렇다면 두간을 벌리는 두간 행마나 눈목자 행마는 어떤 행마? 그거는 나는 행마죠, 나는 행마. 토끼 정도가 아니라 날개 달고 나는 행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캥가루 행마 같은 거라고 보죠. 토끼가 아니라 말이 뛰는 행마다. 지금 이 순간은 자충의 백의 뒷수를 메우는 자충의 효과로 여기를 둔 거예요. 재밌죠? 네, 이게 구성이 바로 백에게 여기 나와서 내 2점을 잡을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는 것은 바로 밀고 나오는 것은
이 막는 것이 선수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를 막을 수가 없죠. 바로 잡히니까. 자, 여기에 한 수를 소비하고 있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나가서 이렇게 잡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행마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북이 행마 가지고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토끼 행마를 쓴다는 거. 자, 이 포인트, 이게 지금 주된 수단이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거. 예, 수비로서의, 그러니까 이로써 상대도를 취함으로써 연결을 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을 문제. 자, 백이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중앙으로 탈출하자고 밭전자 사이로 지금 째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기 백이 이쪽으로 이렇게 째고 나오는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마늘모로. 자, 그런데 이 모양은 무엇이다 하냐면, 자, 근거를 빼앗는 수법입니다. 백에. 자, 근거를 뺏는 자리가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행마는 무슨 행마가 될까요? 행마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면, 응? 자, 상대의 틈을 이용해서 이런 것은 무슨 행마가 될까요? 치중인데, 자, 기존의 흑돌이 놓여진 거에서 연결을 지으면 무슨 행마가 될까요? 예, 그렇죠. 눈목자 행마가 됩니다. 즉 기준점 도는 돌이 흑돌 2점과 2점이란 말이에요. 자, 양쪽을 보는 행마법이다. 그 말이에요. 양쪽을. 그렇죠? 즉 A와 B를 맛보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흑이 연결해 가는 곳을 A와 B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A로 차단을 하면 B로 연결해 가고요. B로 차단하면 A로 연결해 가는. 자, 이런 거는 굉장히 행마 수단이죠. 예, 이거는 실전에 상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상대를 공격하는 법에 바로 뭐가 있어요? 예.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게 또 되죠.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 공격이 최선의 수비가 되는. 그러니까 상대 우리가 이렇게 안형을 빼앗는다는 것은 상대를 힘을 빼는 거란 말이에요. 힘을 약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상대를 기운을 빼놓으면은 기운을 쓸 수가 없잖아요.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즉, 이 돌이라는 건 생리상 근거가 없는, 즉, 미생마라고 그러죠? 미생마. 미생마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눈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걸가 나올 텐데, 자, 이것이 바로 근거를 빼앗는 수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거. 자, 그 다음에, 자, 전부가 조금씩 수단들이 다르죠?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공격적인 수단을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수비적인 수단을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합쳐보면, 거의 몇 가지가 돼요? 한 60가지가 돼요. 네? 6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60가지는 필히 뭘 해야 돼요? 예, 습득을 해야 비로소 바둑다운 바둑을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수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60가지를 터득을 안 하면 예, 고수반열에
명암도 못 드리는 겁니다. 이런 수단을, 그러니까 우선 이런 수단을 부리려면 상대에 대한 약점, 즉 약점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두 간이 떨어져 있고 아래에서 봐도 뒷문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아래쪽에 봐도 뒷문이 열려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뒷문이 열려 있거나 위에 즉 뚜껑이 열려 있거나, 그렇죠? 즉 지붕, 천장이 뚫어져 있거나 문이 뒷문 쪽이 열려져 있으면 항상 이런 수단이 상대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겨울 문제로. 겨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자, 겨울 문제는 만약에 백이 여기를 이렇게 둔다면 집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흙 한 점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9집이 된단 말이에요. 9집이 나는 자리입니다. 이 곳이. 예, 그렇죠? 100이 2번으로 가만히 이렇게 내려가 놓으면, 자, 이렇게 9집을 차지하고, 또 상대 돌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한 집을 또 없애는 것까지 10집짜리에 해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집. 그죠? 네, 10집에 해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죽이는, 즉, 제로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제로로. 자, 제로로 만드는 수단이 바로, 이때는 무슨 행마가 돼요? 마늘모 행마를 쓴다. 마늘모 행마. 자, 행마가 다 다르죠? 자, 봄에서는 날일자로 뒀고, 여름에서는 한간 띄었고, 그죠? 여기서는 뭘 뒀어요? 눈목자를 뒀다. 자, 다 다르죠? 이것이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행마하는 요령이들. 근데 여기는 드디어, 자, 지금까지 안 나왔던 또 마늘모 행마를 넣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백이 차단을 한다고 하면, 자, 흙은 이렇게 뒷수를 메웁니다. 연결을 차단하면 여기를 단수를 치겠죠. 자, 뭐 단수를 쳐도 되고 그냥 가만히 이어도 되겠죠. 응? 자, 단수를 쳐도 이렇게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쵸? 예. 또 이쪽으로 이어도 단수를 쳐도 환격이 되겠죠. 환격. 예. 환격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이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약간 그런 환격의, 즉 자충의 형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수 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으면 흙이 먼저 잡혀요. 그런데 흙은 이때 바로 또 마늘모로 또 행마를 합니다. 자, 차단을 하면 있겠다 그런 뜻이에요. 돌이 이으면 백이 여기서 이쪽에선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서 한 번, 두 번을 두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바쁜 와중에 두 번씩 둘 시간이 없죠. 이렇게 들어오면 벌써 흙이 먼저 단수를 쳐버리니까. 자, 이 형태가 되니까 백은 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10집이나 되는 곳이 무엇이 됐어? 자,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제로.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즉
부시는 거야. 집을 부신다 이 말이야. 집 부시기. 집 부시기와 근거를 뺏는 것과 다르죠? 어? 예. 집을 부신다는 건 대개 저런 경우는 어느 때 해요? 끝내기 때. 끝내기 때 두고 갑니다. 또는 이것도 일종의 만약에 전체에 집이 없다면 바깥쪽에 그렇다면 이것도 일종의 또 근거도 빼앗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근거와 동시에 집도 그러니까 집으로도 엄청난 크기죠. 10집이면 덤하고도 두세 집이 남는 그런 크기라 이 말이죠. 우리가 10집 만들려면 돌을 서너 개 투자해야 10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괴롭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날일자 한간 뛰는 거 눈목자 마늘모 다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마할 때 이런 게 어려운 것이 자충이 가장 조심을 해야 된다. 자충 여기도 지금 자충 때문에 이걸 차단을 못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뒷수가 하나 메워지는 자충 때문에 나와서 끊는 일이 없어졌다. 자, 자충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이것도 일종의 자충입니다. 이걸 끼워서 백에게 이쪽으로 끊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즉 자충이 되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자충.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행마를 했으면 그러면 자충은 어떨 때 자충이 돼요? 예, 돌이 뒷수가 채워질 때. 아시겠죠? 자, 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되어 있다면 백돌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수가 4수, 5, 6수가 되죠. 그런데 흙에게 이렇게 뒷수가 붙어서 이렇게 채워진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6수가 금방 2수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돌이 확실하게 밀착이 돼서 상대돌과 이렇게 뒷수가 채워져 가는 그 경우가 자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중급자들은 어때요? 이거를 끝내기 단계에 가게 되면 의식을 못 하신다. 그러니까 돌이, 자, 포속 단계 때는 돌들이 떨어져 있어서 그거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돌들이 자꾸 중반전이 지나서 종반전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전투를 하다 보면 돌들이 자꾸 부딪히죠. 부딪히게 되면 돌들이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모양들이 다 뭐예요? 예, 수들을 서로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전투를 하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당히 자충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백이 이렇게 끊어간 장면이다. 이 모양은 백이 이렇게 끊어간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석의 일종입니다. 정석의. 그죠? 한간 높은, 소목에서 한간 높은 걸침을 했더니, 날일자 협공을 해서 두어진 이런 이제 정석 와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자, 역시 화점에서 이렇게 날일자 했더니 목자로 해서 하여간 이런 장면이네요. 자,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인데, 자, 이거는 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응? 모양을 보니까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자, 돌을 보험 문제처럼 이렇게 돌을 끊어서 왔을 때 저 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안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근데 이 모양은 흙이 좋은 모양일까요? 나쁜 모양일까요? 응? 돌은 계속해서 연결은 했지만 그야말로 막대기 말이죠. 막대기. 살이 없는 뼈다귀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뼈만 있는 모양이에요. 살이 안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초중급자들은 이 모양밖에 이렇게 연결만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수습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돌은 수습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수습. 이런 거를, 이거는 고급수에 해당하는 게 고급형. 응? 예. 저급형이 아니라 고급형이. 여러분들 물질도 고급이 다 좋죠. 이왕이면. 전 폼 나보는 거 좋잖아요. 어떠세요? 이왕이면 폼생 폼사 아니야. 자, 행마에도 폼이 좋아야 됩니다. 빛나게. 우리가 옷도 유명 메이커라도 사입으려고 그러잖아. 이왕이면 아울렛보다도 백화점에서 정품으로 사입고 싶고 그러죠.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정품, 명품 연결을 해야 된다. 명품. 그렇다면 우리가 명품 연결을 하려면은 명품을 걸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선 기본이 있어야죠. 기본. 거기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바둑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석. 우리가 정리하고 모양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데는 사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흙은 이것이 사석을 필요로 하나도 안 했죠. 그러니까 모양이 나쁜 모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연결에 급급했다 이 말이죠. 연결에. 네. 이렇게 찔려놓으면 완전히 모양이 무너지고 말죠. 지금도 모양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빈 삼각으로 둘 수도 없어요. 네? 자, 이런 거 이게 빈 삼각으로 둘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모양이 정리가 해가는 과정이 이런 거예요. 9조치고 11 이런 게 이제 모양 정돈을 하는 와중입니다. 근데 모양 정돈을 하려면은 1, 3, 5, 7까지는 뭐야? 내수를 두는 동안에 막 아무 효과가 아주 무효과인 행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는 내수를 두는 동안에 집이 생겼는데 흙은 뭐야? 아무것도 생긴 게 없어. 예. 자, 9, 11을 두는 동안에 계속 공배만 두고 있단 말이야. 한 집도 생기지 않아. 그렇다고 상대에게 무슨 영향을 끼쳤냐? 위협적인 존재가 됐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엉터리 행마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연결한 것만 가지고도 행복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바둑이 안 좋아진다. 그렇다고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있는 것도 같은 의미죠? 자,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나가다 보면 뭐가 돼요? 예, 백에게 세력을 내주더라 이 말이야. 계속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그러면 그동안에 흙은 공배를 두는 동안에 백은 뭐가 됐어요? 세력을 받다 말이야. 이렇게 미끄러져도 실실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 선은 무슨 선? 이 선은 무슨 선이요? 예, 패망선. 이거는 이 선을 기어봐야 아무 패망선만 뒀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에, 그러니까 겨우 눈 나는 동안에 중앙 쪽에 백은 20집인지 30집인지 모를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다 그것만 있나요? 부수적으로 이쪽 상변에도 집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합치면 30집이 넘는 거대한 대가가 형성됐다면, 그동안에 흙은 열심히 두는 동안에, 한 10수를 두는 동안에 집이 생긴 거는 고작 대여섯 집밖에 안 생겼어요. 요 집. 그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바둑이 몇십 집 차이가 지는 게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바로 이쪽에서 단수를 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수법? 자, 제 방에 와서 몇 번 강의를 들으신 분은 자, 이름을 알게요. 이름, 명칭이 이건 무슨 자,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자, 제 방에 와서 들으신 분, 그렇죠. 고기몰이가 됩니다. 자, 고기는 쫙 이렇게 먼저, 자, 이쪽으로 나면, 자, 이렇게 뚫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뚫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흙이 세력이 되고 백돌 바깥에 있는 이 가 한 점이 뭐가 됐어요? 패석이 돼버렸다면 패석. 아시겠죠? 패석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뭐 여기까지도 계속 뚫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 뒷문을 닫아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런 거 다 버려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거 다 버려버려도 돼요. 이렇게. 자, 보셔요. 아까는 백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지금 흙이 반대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졌죠. 자, 이게 바로 흙이 백에게 한 점 끊겨서 예, 석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일순간에 사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처리할 수 있다. 즉 고기몰이 수법.
예, 고기머리 수법은 즉 사석을 이용하는 거랍니다. 사석. 아시겠죠? 예. 이런 거 한 점 잡히는 거는 뭡니까? 예.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우상귀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저건 정석 와중에 두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흙은 보통 어떻게 돼요? 흙은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두게 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수법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상적인 수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수법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수법은 어디서 봤을까요? 자, 이 수법은 어디서 봤어요? 이런 거. 돌이 이렇게 끊어지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쪽으로 넣으려고 그랬죠? 에? 자, 돌이 한쪽으로 넣는 겁니다. 이렇게. 예. 돌이 늘면은 늘고. 이렇게 팔랑개비로 간다고 그랬죠? 돌이. 자, 이런 행마법이다. 이 말이에요. 즉,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먹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백이 당연히 여기를 잡힐 수가 없죠. 예,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점의 머리를 이렇게 두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쪽으로 머리를 나오는 것과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제압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밀고 나갈 때 계속 쭉쭉 밀어붙이면 돼요. 그러면 흙이 자꾸 두텁게 세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이렇게 둔다면 중앙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이거는 족보에 있는, 정석에 있는 수법입니다. 즉 팔랑개비 방향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부딪힘의 행마. 부딪힘, 즉 쌍립의 행마. 아까는 단수의 행마입니다. 단수의 행마. 그렇죠? 그 다음에 우상귀는 막막하죠? 우하귀. 자, 가을 문제는 조금 막막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렇게 두는 것은 너무 변의 석점이 쉽게 잡히겠죠? 응? 그죠? 자, 그렇죠. 벌써 우리 공중누강님 은 벌써 단이 되니까 여기는 바로 코붙임이 정답입니다. 자, 코붙임은 뭐예요? 자,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뚫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쪽으로 해서. 자, 이게 잡히죠? 우리 가시언님 저한테 인사 안 하셨으면은
차담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인사하셔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예. 예, 나중에 강의 시간 끝나고 하셔야지. 그렇죠? 예. 자,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두고요. 올라가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밀고 올라갑니다. 자, 막는 것은 이렇게 두어서 어떻게 돼요? 예, 크게 살아버리겠죠. 크게 살아버립니다. 이렇게. 예, 크게 살아서 배기 곤란하겠죠. 자, 바로 이런 곳은 또 이 코 붙임의 맥으로, 예? 우리가 코 붙임, 또 옆구리 붙임, 배 붙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우에 이거 해당하느냐면 모양이 자, 뒷수가 채워지는 경우 이것도 역시 자충하고 관련이 돼요. 자충하고 우리 코 붙임, 배 붙임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관련돼? 뒷수가 채워져 있으므로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요 흙 한 점 끊어 놓은 점이 뒷수의 역할을, 뒷수로 하나 메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요 돌 하나가 백에게 102점에 대해서 아주 가시 같은 돌이란 말이에요. 사석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아까 보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석으로 이용했듯이 이렇게 사석으로 이렇게 되게 됐어요.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모양들이 아니죠. 전부 다 뭐예요? 수비형. 네, 흩어져 있는 돌을 내가 사석을 이용해서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것만 터득하시면 이미 고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수습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수습하는 것만 보면 아, 이 사람은 기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공격보다는 수습이 더 여러분들이 먼저 습득해야 될 수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그게 수습하는 게 대해서 등한히 하죠. 그러니까 수습도 쉽지가 않죠. 이렇게 보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찾아내려면은 어떻게 돼요? 모양을 익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낯을 많이 익힙니다. 아, 여기는 뭔가 수단이 있어 보인다 하고 느끼실 때 비로소 이제 그것이 보이게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어떠셨습니까? 좀 도움이 됐나요? 우선 뭐 당장 수단을 그걸 뭐 부리는 것보다는 일단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처음 아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이미 알았지만 더 정확하게 해본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저 흑백 기운님들을 위해서 보통 평소에 안 하던 그 강의 내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아직 사실 더 있다가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향수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면서